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예.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럼.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씨 워더 벙냐?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차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트는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아, 공화당 의원의 네, 딸. 이게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고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우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공유한 아내들.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티를 잊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부부야? 저희가 자, 모든 이의 추측을 했군요.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together for 6 years.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감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의 편지를 보낸 후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란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요? 뭐 어제 속 안 좋아요? 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큰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세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멜린다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오 마이 갓.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So what you wanna do? 누난 너무 예뻐. 2015년 6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장례식장. 장남 로버트를 잃은 어머니 알메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시련이에요? 43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단 2년 만에 아들마저 하늘로 먼저 보내 큰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알메다 씨, 상심이 많이 크시겠지만 Don't cry, do. 며느리 리사의 지인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게리. 또 게리야? 오늘 게리 특집이에요. 이 사람 버터워스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게리는 알메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알메다 역시 훈훈하고 자상한 게리에게 한눈에 반해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와 71세. 나이 차이만 무려 53살. 나이가 뭐 어때?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알메다와 게리는 장장 3개월간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게리가 누나, 나 누나네 시어머니랑 다리 좀 놔줘, 제발. 라며 알메다의 며느리 리사를 통해 식사 자리를 마련.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어 2주 만에 연인으로 발전. 정말 소울메이트였는지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모든 취향이 다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 나이 차면은 아는 노래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러브 스토리가 알려지고 각종 방송과 언론들이 이 53살차 커플에 주목하면서요. 에이, 남자가 돈 보고 만났네. 남자가 할머니 장례식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라며 각국에서 두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거면 됐죠. 그리고 만난 지 단 3주 만에 당당하게 결혼 소식을 발표. 초고속 웨딩 마치까지 올린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보란 듯이 너튜브 채널을 개설.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정한 커플 같아. 이 모습만 봐도 그죠? 그러네. 너무 다정하죠?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제야 이 두 부부를 응원한다는 네티즌들. 연하 남편 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나이는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경찰과 죄수의 잘못된 만남,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7년 10월 신주쿠 경찰서. 아, 이거 놔요. 내가 앉는다잖아. 내가 마! 자, 32살 야쿠자 B씨. 그는 조직폭력배 간의 권력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 꽃미남은 누구야? 23 경시청 소속 A씨는 경찰서에서 야쿠자 B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는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까지 도저히 야쿠자라고 믿기 힘든 온미남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반한 여경 A씨는 그때부터 사랑의 총알, 아니 사식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사식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고요. 야쿠자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사건 진술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애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이건 영화네. 영화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약속. 박신양 씨가 조폭이었고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째 되던 때 남자의 조직원이 폭력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때 용의자로 B씨가 지목된 상황. 혹시 내가 수사 대상이야? 경찰이 날 의심하고 있어? 그게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잡히면 우리 관계까지 밝혀져. 그렇게 되면 나만 위험해? 자기도 위험해. 결국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경찰들의 수사 일지까지 빼내 남자 친구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일을 못 하잖아. 내가 잘못되면 자기는 좋겠어? 자, 남자친구 B씨가 점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이용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있는 바라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 호텔로 들어갔다. 뒷문까지 다 막아! 바로 잠복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를 넘은 관계는 발각됐고요. 폭력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건 살인행위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큰 질타를 받게 됐고요. 여경 A는 징계 처분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잘못된 만남이 부른 범죄입니다. 자, 2008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로이 쿠이겐달. 그리고 그가 선임한 변호사 에이미 맥티어. 둘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그게 마약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알아요. 바로 당신이 아름답다는 거? 장난치지 말고요.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정말 내 마음도 모르겠어요?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변호이니까 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쿠이겐달은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하지만 맥티어의 이런 열렬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쿠이 켄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 그리고 맥티어는 옥살이를 하는 남자친구 쿠이 켄달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죠. 사랑의 열병을 앓던 둘은 결국 감옥 탈출 계획을 세웠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2011년 7월 여자친구 맥티어의 도움 아래 쿠이 켄달의 탈옥은 대성공. 자, 탈출 방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쿠이 켄달이 있던 교도소 교도관들의 증언으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기관 교정센터를 죄수들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 연인이 이제 변호사니까 허점을 좀 그럼. 파악을 했겠죠. 좀 뭐 접견을 자주 다니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교도관들은 쿠이 켄달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그리고 탈옥한 지 하루 만에 오클라호마의 한 식당에서 맥티어와 쿠이 켄달 커플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자기는 내가 탈옥한 거 몰랐다고 해. 어? 남자친구는 변호사인 여자친구의 죄를 숨겨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겠죠. 빼도 박도 못할 정말 어이없는 증거가 발각. 바로 변호사 여자친구 맥티어의 SNS. 그놈의 SNS가 문제예요. 아, 저 와중에 SNS를 왜 하고 앉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아, 참. 결국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남자친구. 자, 그리고 맥티어는 수감자 탈출을 돕고 은닉한 중범죄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듯 했지만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 여자친구 맥티어는 쿠이 켄달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호소를 했고요. 결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 제리베스 판사는 이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내주는 것에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